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14%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0.28%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0.18% 하락, 원달러 환율은 1307.75원으로 0.35% 상승, 빅스 지수는 7.08%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1.14%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44%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2.26%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2.11% 하락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잉은 연방항공청이 787 드림라이너의 인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프로토콜 개정을 승인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6.1% 상승을 했습니다. 타겟은 웰스파고가 유지해서 비중 확대로 등급 상향 조정을 하면서 검증된 주식 상승자로 간주되는 주식에 대해 너무 하락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1.3% 상승을 했습니다. 금융기술회사인 글로벌 페이먼트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4.6% 상승을 했습니다. 또 리오토가 7월 자동차 납품을 증가했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3.8% 증가를 했고, 이에 따라 니오도 2.3% 증가를 했습니다. 경제지표는 부진한 내용을 보여주었는데요. 7월 제조업 PMI는 52.2로 예상치 52.3을 소폭 하회를 했고, 지난달 52.7보다 하회된 수치로 발표가 되면서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7월 공급관리협회 ISM 제조업 PMI 지수 역시 52.8로 예상치 52보다는 상회했지만 지난달 53보다는 하회된 수치로 발표가 되면서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경제지표의 부진으로 인해서 10년물과 30년물의 금리가 하락되며 장단기 역전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시장에 또 영향을 준 인물은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였습니다.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더 큰 위협이라면서 장기 물가 목표치인 2% 달성을 위해서 연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목표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추가 긴축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수석 투자 전략가 존 스톨 츠퍼스는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이룬 전진을 고려할 때 지난주 발생한 상당한 랠리를 시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주식 및 양적 전략 책임자 사비타 수브라마니아는 7월 S&P 500 상승은 올해 두 번째 약세장에서 10% 이상 상승했으며 우리는 이것을 약세장 랠리로 보고 있으며 1929년 이후에 약세장당 평균 1.5배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8월과 9월이 전통적으로 주식의 약세장이라고 말을 하면서 연말까지 S&P 500에 대한 목표치를 3,600으로 추가하며 약세장에 대한 뷰를 강조했습니다.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4.73달러 하락한 배럴당 93.89달러, 4.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PMI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리비아의 증산에 대한 소식과 오펙 플러스의 회의가 주목을 받으면서 유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경우에는 최근 시위대 여파로 생산 차질을 빚었지만 최근 일부 유전지대의 생산을 재개하면서 하루 12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2일 하루 80만 배럴 생산보다 상승된 수치입니다. 금일 국내 시장은 제조업 지수의 부진한 내용과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서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제조업 지수의 부진으로 인한 장단기 국채금리의 차이가 벌어진 부분도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여전히 높은 환율도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다행인 부분은 유가가 그나마 생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오펙 플러스의 회의에서 과연 증산이 되느냐가 관건인 이 시점에 경기 위축에 대한 수요 문제이긴 하지만 유가가 하락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위안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 주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연준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기준을 경제로 보았고 그 경제의 건강함을 보는 것이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 발표 후에 시장의 해석이 시장의 등락을 보일 수 있어서 발표 전까지 공격적인 매수세나 공격적인 추세 하락을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미국의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견고한 일자리로 인해 아직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시장에 녹아있는 만큼 만일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올 경우 이 부분들이 시장에 녹아들면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어제 상승을 보시고 추격하는 것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